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2.29%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코스피 지수는 이렇게 크게 하락이 나왔고 하락세는 장 막판까지 계속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오늘은 국제유가가 120불을 돌파하면서 전 세계 증시가 이렇게 크게 모두 다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3차 평화회담이 개최가 됩니다. 자, 과연 이런 상황에서 한국 증시는 내일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5시 44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이라서 아직 다우와 나스닥 그리고 유럽 증시가 개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증시를 먼저 살펴보시면은 오늘 아시아권 증시는 대부분 이렇게 크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니케이와 상하이 종합지수 역시 2% 이상 하락이 나왔고 대만과 홍콩 같은 경우에는 무려 3% 이상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상하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양해가 개최되었기 때문에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는데 여러분 지난주 중국 양회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왔는지 다들 체크해 보셨나요? 일단 이번 중국 양회에서는 지준율 인하와 금리 인하할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평가를 했으며 이번 경제 대응 방침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이전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의 부양을 완화해서 경제를 부양시키는 정책을 썼었는데 올해만큼은 그런 정책을 펼치기보다는 내수시장 확대를 통해서 자생력을 강화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보통 저렇게 중국 양회에서 지준율 인하라던가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오면 호재 뉴스입니다. 자, 한국 증권사 레포트도 보시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인플레이션의 피난처로는 중국 증시가 답이다. 이러한 레포트도 나왔죠. 왜 이런 레포트가 나왔나? 다른 나라는 전부 다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데 중국만 금리 인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해를 개최하면서 지준율 인하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중국 증시가 투자하기 좋다. 이런 식의 레포트가 어제 나왔었죠. 자,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중국 양회 이슈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상하이 종합지수라던가 아시아권 증시가 모두 다 이렇게 급락이 나왔어요. 자, 오늘 이렇게 아시아권 증시가 급락이 나온 이유가 뭐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원전 공습? 아니죠. 바로 미국에서는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이렇게 아시아권 증시가 풍비박산이 났죠. 자,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국제유가를 살펴보셨나요? 와, WTI 국제유가가 126불을 돌파했고 장중에 이렇게 10% 가까이 상승이 나오더군요. 자,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 러시아에서 34% 정도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천정부지로 솟구쳤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유 수입의 10%가 러시아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격이 너무너무나 큰데 미국의 앤서니 블링컨 국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와 유가 증산을 논의하면서 국제유가 안정화에 힘을 쓸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여러분 2주 전 이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하기 전부터서 85불이었고 이 중심에는 바이든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번에 했던 얘기를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일단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취임하자마자 사우디 국왕에게 전화를 걸면서 당신은 살인자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럼프 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다? 예, 취임하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사우디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테니까 유가를 증산해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오펙 회의가 열릴 때마다 산유국 측에다가 증산을 요구하면서 국제유가가 절대 오르지 못하게 가격 방어에 힘을 썼었죠.
그리고 특히 미국의 무기 중 하나가 세일가스였죠. 세일가스 덕분에 산유국 역시 증산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바이든 정부는 자국의 세일가스가 오히려 송유관 공사를 할 때 환경오염을 일으킨다라는 주장 때문에 바이든 정부에서는 세일가스 업체들의 신규 사업을 중단시켰고 세일가스 업체들의 신사업을 방해하면서 신용등급까지 낮춰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바이든 정부는 다시 세일가스 업체에게 증산을 하라고 요구를 했지만 세일가스 업체는 바이든 정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국제유가는 이렇게 천정부지로 치솟아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사우디 역시 석유 증산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사우디 측에서는 미국 행정부가 우리를 독재자의 살인자라고 낙인 찍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석유를 증산할 수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죠. 자, 그래서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는 유가를 증산시키기 위해서 사우디 국왕을 찾아갈 것이다. 이러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바이든 정부는 출범 이후에 사우디 방문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정부에서 베네수엘라도 방문을 했고 이번 주에는 과연 사우디를 갈 것인가 정말 귀추가 주목되는데 현재 백악관에서는 해외 출국 일정이 잡혀있지 않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자, 국제유가가 저렇게 120불을 돌파하자 한국의 유가 관련주는 아침부터 이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부터 8.46% 상승으로 출발했으나 결국 종가는 플러스 1.50%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SO일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는 이렇게 5% 이상 상승이 나왔으나 종가는 이렇게 플러스 4.35% 음봉으로 마감이 되었죠. 그리고 장 초반에 한국석유 역시 이렇게 12.58% 상승으로 출발했으나 한국석유 역시 종가는 플러스 9.49% 음봉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원유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국제유가가 신고가를 돌파해도 결국 음봉으로 마감되기 때문에 원유 관련주는 이럴 때 잡는 게 아니라 오히려 원유 관련주는 종가에 잡거나 혹은 음봉으로 빠졌을 때 마이너스일 때 잡아야지 수익이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리고 여러분 천연가스 같은 경우엔 정말 답이 없더군요. 자, GSE 같은 경우엔 장 초반에 이렇게 상승으로 출발했으나 종가는 이렇게 마이너스 2.83%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천연가스는 아무리 가격이 상승이 나와도 지금 일주일째 계속 하락이 지속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GSE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 과열이 걸려 있는데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GSE보다 아침에 더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종가를 보시면 마이너스로 마감이 되었죠. GSE도 그렇고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 날에는 상승으로 마감이 되지만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되는 날은 결국 종가는 음봉 내지 하락으로 마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국제 유가도 중요하지만 지금 원달러 환율을 보셨나요? 와, 1230원을 돌파했습니다. 자, 장 초반까지만 해도 여러분 달러 환율이 이렇게 1216원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달러 환율이 더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와,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은 삼성전자라던가 현대차처럼 수출 중심의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원자재를 수입을 해와서 그걸 갖다가 재생산해서 수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랑 달러 환율이 오를 경우에는 매출은 늘어날지 몰라도 여러분 단기 순이익이라던가 영업이익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요. 자,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전자는 지금 악재 뉴스밖에 없기 때문에 6만전자로 돌아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시작하자마자 삼성전자는 69,900원 6만원대에서 출발했습니다. 물론 종가 같은 경우에는 200원이나 상승한 71,100원으로 마감이 되었지만 어차피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내일 또 빠지면은 결국 6만원대에 진입할 수밖에 없죠. 특히 삼성전자는 러시아발 악재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GOS 이슈와 해킹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미국의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설사 급등이 나온다라고 해도 삼성전자는 따로 마이웨이의 길을 갈 가능성이 현재는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이번 GOS 성능 조작 사태로 인해서 갤럭시를 구매했다가 취소하는 취소자분들도 상당히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간의 단일가에서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는 이렇게 마이너스 3%대 하락 중이에요.
그래서 내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또 한 번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반도체 회사들의 주가가 크게 하락 중이죠. 대만의 삼성전자라고 불리는 TSMC 역시 오늘 마이너스 3.19%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기업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마이너스 4.02% 급락이 나왔는데,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개인 투자자만 이렇게 대량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설마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겠죠?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장중에 대량으로 매수할 것이다. 왜? 러시아가 MSCI 지수에서 빠지기 때문에 그 돈이 한국으로 유입될 거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를 사야 된다. 제가 여러분 3일 전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지금 무슨 시장에 자금이 8조 유입될 걸 생각을 하고 있냐. 오히려 지금 4조 5조 이렇게 나갈 걸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왜 한국 증시로 돈이 들어오냐. 중국 증시라던가 다른 신흥국 증시 있는데.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에요. 지난번 옵션 만기일보다 더 큰 이벤트란 말이에요. 와, 옵션 만기일에 월요일부터서 개인 투자자가 혼자서 이렇게 2조를 사버리면은 내일이랑 내일 모레는 어떻게 버티려고 하죠? 지금 옵션 만기 이틀 남았는데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못해도 1조 원 이상 더 던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저런 러시아발 이슈 뉴스 보고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어요.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매수를 했고, 그 다음으로는 삼성전자 우선주라던가 삼성전기를 매수했는데, 여러분 삼성전기 주가만 보셔도 아실 수 있죠. 요렇게 반등이 한 2, 3%탁 나왔다고 들어가면은 그 다음날 5%를 빼버리고 그 다음엔 또 바닥 밑에 바닥이 더 있어서 저점을 깨버리는 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갑자기 종목이 밑에서 점프를 하면은 요런 저항선에서는 어느 정도 익절을 해주거나 혹은 이런 저항선 부분에서는 안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요런 저항대를 맞고 떨어지면은 그 다음에 저점을 더 깨러 가요. 물론 이건 종목뿐만이 아니라 지수적으로도 똑같죠. 지난번 저점을 터치하고 올라갔어도 다시 한번 그 고점을 뚫지 못하고 계속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 때려맞고, 이번에도 고점을 뚫지 못하고 떨어지고 있고 다시 한번 연저점을 향해 코스피가 달려가고 있는데, 이건 우리나라 코스피뿐만이 아니라 다우라던가 나스닥도 비슷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는 1%밖에 빠지지 않았지만 지금 미국의 야간 선물을 보시면은 오늘도 최소 1% 이상 하락할 것으로 보여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발 이슈가 너무너무나 큰 이슈이기 때문에 이렇게 3% 4% 빠지는 게 정말 일도 아니게 돼버렸어요. 프랑스라던가 독일을 보세요. 하루 지수가 매일매일 이렇게 3% 혹은 4%, 2%가 빠지는 게 너무나 일상다반사가 돼버렸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3차 평화회담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은 미국 증시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서 내일 한국 증시도 좋을 수가 있는데, 자, 이번 3차 평화회담에서는 우크라이나 측이 나토에 들어가지 않는 조건을 내걸 가능성도 농후가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나토에 가입을 포기하는 이유는 러시아 때문에 포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나토 회원국에서는 보여준 반응이 냉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소 5년에서 10년 안에 우리를 나토로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입장을 밝혔는데, 과연 러시아가 나토 가입을 안 한다고 우크라이나의 침략을 그만둘까요? 러시아 측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여야지만 군사작전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러시아의 요구 조건에는 영토 반납도 포함이 되어 있죠. 자, 일단 2시간 뒤죠. 벨라루스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3차 평화회담이 진행이 되는데, 제발 어느 정도 협상이 진전되고 좋은 결과가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상승 반전이 나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흑해에서 민간 선박이 잇따라 침몰되는 사건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한국의 해운주라던가 혹은 조선주가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레포트가 나오면서 지난주에 한국의 조선주와 그리고 해운주가 급등을 했었죠. 오늘 현대상선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자마자 여러분 이렇게 3% 이상 급등이 나오면서 출발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진짜 깜짝 놀란 게 아침에 여기 시간의 잔량이 10만 주 이상이 쌓여 있었거든요. 근데 시간의 단일가로 사람들이 다 팔아버려. 그리고 장이 시작이 되었는데 잠깐 갭이 뜨고 이렇게 HMM 현대상선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마이너스 4.52% 급락이 나왔어요. 아니 여러분 저는 조선주라던가 해운주가 왜 수혜인지도 몰라요. 왜? 저기 선박이 침몰이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물류 대란이 나서 오히려 수혜를 받을 것이다? 야, 우리나라도 저기 해안을 건너가다가 침몰되면 어떻게 하려고 저기를 어떻게 건너가? 자, 오늘 나온 악재 뉴스죠. 러시아 선박 수주 8조 원, 조선과 해운사 큰일 났다. 악성 재고가 쌓이면은 유지 비용만 수천억 원이다. 기사 내용은 지난번과 비슷합니다. 일단 러시아에서 8조 원가량의 대금을 지급받아야 되는데 러시아의 은행이 막혀버렸기 때문에 선박을 수주한 국내 조선사들은 비상이 걸렸고 현대상선 역시 러시아와 계약을 맺고 있는데 이 대금을 받지 못하면 실적이 악화될 수 있다. 이러한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아니 그래서 바로 전날에는 호재 뉴스라고 했다가 그 다음날에는 악재라고 했다가 계속 증시가 바뀌고 고점에서 계속 공매도만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냥 개인들 꼬시려고 이렇게 잠깐 급등시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드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 주말에는 한국에 산불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피해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봤는데 저런 뉴스 때문에 아침부터서 이렇게 파라텍을 비롯한 산불 관련주가 급등이 나오더군요. 자, 파라텍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자동 소화 장비라던가 혹은 소방용 합성 수지 배관을 제작하는 회사예요. 자, 그런데 실적은 어떤가요? 예,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실적이 점점 줄어가면서 적자도 대량으로 발생이 되었고 점점 영업이익이 감소되고 있죠. 이런 회사 주식은 저런 뉴스가 나왔을 때 물리면은 진짜 답이 없습니다. 3월달 같은 경우에는 상패 시즌이라서 실적에 민감한 주식들이 상당히 많고 소방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적자 회사가 많거든요. 자, 파라텍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이렇게 18.84%가 상승이 나왔으나 첫 끝발이 개끝발이었죠. 6분 동안만 상승이 나오고 그 뒤로는 이렇게 급락. 아침에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하셨다라면은 무려 오늘 마이너스 23%의 손실을 봤습니다. 자, 반기문 테마주 한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회사는 상폐됩니다, 여러분. 지금 5년 연속 적자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상폐될 확률이 상당히 높고 동전주잖아요. 한창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소화기 제조업체라서 지진이 발생되면은 상승했던 그런 전래동화 같은 전례가 있었지만 여러분 지진이라던가 화재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두 번만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통 상한가를 못 말아요. 한창도 아침에 보시면은 11.79%까지 잠깐 상승이 나왔다가 종가는 마이너스 2.1%,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했으면은 마이너스 13%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산불 관련주는 당연히 상한가를 못 갔고 상한가를 간 종목도 코스피 코스닥 다 합쳐서 3종목밖에 되질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곡물이라던가 비료 관련주가 급등이 나온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러한 테마주 역시 오늘 주도주로 편입되거나 혹은 상승이 나온 종목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시아 종묘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이렇게 플러스 9.98% 상승으로 출발했으나 보시면 오늘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하셨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8% 정도의 손실을 보았죠. 자,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오늘 플러스 2.49% 상승이 나왔으나 시간의 단일가를 보시면 마이너스 1.2%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곡물이라던가 비료 테마주는 주도주라고 볼 수가 없었고 실적주의 주가를 한번 살펴보실까요? 자, JP 모건이라던가 모건서울이 오늘 아침부터서 이렇게 매수를 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아침부터서 이렇게 대량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죠. 하지만 여러분 프로그램 매수를 보시면 밑에서만 삽니다.
얘네가 대놓고 이 부근에서만 매수를 하고 이 위로 올라가면 매수를 안 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슈팅이 나와도 오히려 프로그램 매수가 매도로 전환되면서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얘네는 이 가격에서만 사고 위로 올라가면 바로 던져버려서 눌러버리면서 매집을 합니다. 자,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최근 패턴이 아침에 잠깐 쌌다가 종가는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면서 밑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마감되는 적이 상당히 많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너무 안 좋아서 반등이 나오긴커녕 이 가격에서만 정확히 멈추고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심택 역시 실적이 잘 나왔고, 실적이 나온 다음에 주가가 상당히 크게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 같은 날에도 그렇게 크게 하락이 안 나왔죠. 자, 심택 같은 경우에도 프로그램으로 매수가 들어왔고, JP모건 창구로 반 정도 매수가 들어왔으며, 나머지는 일반 창구를 통해서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는데, 중요한 건 오늘은 기관이 매도 포지션이었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진 못하고 외국인이 아무리 사도 주가가 보합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런 11선, 8일선 같은 경우에는 터치를 하면 반등이 나와주는 경우가 최근에는 상당히 많았으나, 장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반등이 나오긴커녕 이렇게 그냥 위에서 눌러버립니다. 장이 안 좋으면 여러분들이 어디 유료 강의에서 들은 매매법 아무리 써봤자 수익 안 납니다. 뭐 매매할 종목이 뭐가 있습니까? 아침부터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데. 저는 여러분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 주가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주인데 아침부터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가 빠지니까 이렇게 5천억가량 순매수를 보여주더군요. 자, 최근에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가 내려도 우리나라가 반등이 나왔던 적도 꽤 있었고, 지난번 요런데 저점이 깨지면 매수하니까 그 다음날 이렇게 올라가더라, 요런 학습 효과 때문에 오늘도 이런 자리에서 크게 베팅을 하신 분들이 많은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장중에 선물이라던가 혹은 콜옵션, 풋옵션을 보니까 외국인이 콜옵션을 사고 있고 선물을 대량 매도 안 하네? 이런 걸 보고 그냥 덥석 매수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기간이라서 페이크가 난무합니다. 외국인이랑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보시면은 코덱스 200 고버스를 이렇게 대량으로 매수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니, 풋옵션을 안 산 애들이 왜 고버스는 매수합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중국의 양해까지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중국 양해 관련주, 중국 관련주가 아침부터서 급락도 나오고, 기존에 급등이 나왔던 동전주 같은 종목들도 오늘 이렇게 모두 다 급락으로 출발했고 급락으로 마무리된 장이었어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유가, 천연가스 관련주도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지만,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격이 천정부지로 상승이 나오면서 오늘도 이렇게 52주 신고가를 돌파했죠. 하지만 알루미늄 관련주도 오늘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마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마이너스 0.52%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으며, PJ메탈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엔 플러스 4.19%까지 상승이 나왔으나 종가는 플러스 1.24%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그리고 구리 가격 역시 오늘 이렇게 장 초반부터 상승이 나왔는데, 구리 관련주는 오늘 아침에 상승이 나왔다가 이렇게 또 하락으로 마감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자, 막창 말고 대창 같은 경우에는 구리 관련주인데 오늘 이렇게 마이너스 3.23%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이구하나, 이구산업 역시 오늘 장 초반에는 플러스 4.51%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종가는 0%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그리고 코인 시장 역시 이렇게 장 초반부터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현재도 비트코인의 가격은 이렇게 하락 중이고, 알트코인 역시 이렇게 대부분 모두 다 하락 중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비트코인 관련주는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는 오늘 마이너스 1.95%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으며, 우리기술투자 역시 마이너스 2.34% 하락 마감, 한화투자증권 역시 마이너스 2.95%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보실 종목은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최근에 직방이 IPO를 추진하고 직방의 몸값이 3조 원을 넘는다라는 뉴스 때문에 스톤브리지 벤처스가 지난주에 상한가를 갔거든요. 상한가가 아닌데요? 아닙니다. 이 종목은 지난주 금요일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를 갔어요.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17.91%나 상승이 났어요.
자, 그런데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코인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직방 관련주입니다. 직방에 직접적인 투자도 해서 지난주 금요일날 이렇게 장중에 15%가 상승이 나왔지만 오늘은 스톤브리지가 저렇게 크게 상승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장중에 고작 1%도 상승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스톤브리지 벤처스는 시간의 단일가에서 3.51% 하락이 나왔는데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도 시간의 단일가에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왔죠. 자, 이처럼 2등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1등주의 상승세는 전혀 반영을 받지 못해요. 하지만 하락할 때는 귀신같이 따라가면서 그걸 반영받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지난주에 SPC 삼립이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렸었죠. 자, 최근에 포켓몬빵이 재출시가 된 다음에 150만 개 이상의 판매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에도 편의점에 포켓몬빵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가 대단해요. 저도 어제 편의점에 가서 포켓몬빵을 사려고 갔더니 이렇게 품절이 된 곳이 대부분이고 요즘 편의점에 가보면은 포켓몬빵 없습니다. 진단키트 대란처럼 포켓몬빵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자, 포켓몬빵 대란이 일어난 다음에 지난주에도 주가가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도 여러분 삼립호빵 SPC 삼립이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오더군요. 물론 딱 9분 동안이었습니다. 9분 동안 상승이 나오고 그 뒤로 계속 빠지면서 종가는 마이너스 4.24%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와, 근데 여러분 SPC 삼립이 정확히 95,000원 돌파하기 직전에 바로 빼는데 와, 진짜 얄밉더라고요. 이것만 보면 올라갈 것 같이 보이는데 순간순간적으로 보세요. 50주 10주 이렇게 체결되지만 던지는 건 152주 100주 그리고 두 개 합치면은 70주 100주 이렇게 조금씩 사면서 던지는 게 더 클 때는 별사면 안 됩니다. 아니, 오늘 SPC 삼립이 오히려 하락으로 마감이 되고 샘표 식용유 샘표가 오히려 이렇게 급등이 나오더군요. 자, 샘표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미중 무역전쟁 수혜주로 불려서 급등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는 장 초반에 잠깐 상승시켰다가 이렇게 다 빼버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살짝 상승이 나왔다가 빠졌거든요. 근데 장막판 이제 한 20분 30분을 남겨놓고 갑자기 급등이 나와. 그런데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렸죠. 장막판 20분 30분 전에 올리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시간의 단일가에서 오히려 급락 나온다. 아니, 금요일날 이렇게 잠깐 쏘고 빼길래 이 녀석 끝났구나 싶었는데 그 다음날 이렇게 올리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자, 넥슨GT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보시면은 상한가를 갔을 때보다 그 다음날 이렇게 거래량이 더 많이 터지면서 세력들이 털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수급을 보시면은 이렇게 외국인이 먹튀한 거를 아실 수 있는데 와, 근데 오늘 장 초반에 갑자기 5%를 팍 상승시키더니 다시 이렇게 쑥 빼버리더군요. 그리고 2등주였던 넷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16.60%까지 상승을 시켜놓고 종가가 2.92%로 마감이 되었죠. 넥슨GT하고 똑같이 잠깐 장 초반에 상승을 주고 다 뺐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락폭이 크거나 혹은 어느 정도 주가가 조정이 많이 나온 종목을 공략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렇게 많이 빠진 종목들이 그 다음날 잠깐 위로 쏠 때 위에다 한 3%에서 5% 위에다가 걸어놓고 치고 빠지는 전략밖에 솔직히 지금 답이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다 올라가다가 급락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튀지 52주 신저가 종목들은 내려가면 더 빠지지 반등은 안 나와요. 특히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서 반등이 더 나오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중에 공략하기보다는 코스피보다 코스닥 종목 중에서 위로 올라가다가 많이 빠진 종목 위주로 종가 베팅해 보시는 게 어떤가 이 생각밖에 안 듭니다. 지금 장중에 매매 못해요. 거의 들어가면 다 깨져. 지금은 차라리 원자재 관련주 많이 빠졌을 때 종가에 사가지고 아침에 여기 조금이라도 반등 나오면은 그때 시가에 팔고 튀는 게 그나마 해볼 만한 전략이에요. 조금 있으면 시작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3차 평화회담이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좋은 결과가 나와서 미국 증시가 오늘 조금이라도 반등이 나오거나 낙폭이 좀 크게 안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산불 관련주와 지진 관련주는 상한가를 못 갑니다. 지진 관련주는 지진이 나고 여진이 나면은 몇 번의 상승은 나오지만 일반적으로 지진 관련주는 상한가를 갈 만한 재료도 아니고 상한가를 잘 못 갑니다. 그리고 산불 관련주 같은 경우는 산불이 꺼지는 순간 주가가 급락이 나오고 상승 동력이 없어지죠. 그래서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산불이나 재해 관련주들은 대부분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같은 3월 상장 폐지 시즌에 물리면은 정말 위험하고 주식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MSCI 지수 리밸런싱을 기대하지 마세요. 이번 3월 10일 MSCI 지수 리밸런싱에는 자금이 들어오기보다는 그 전에 자금이 더 많이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금이 들어오기 전에 자금이 많이 빠져버릴 경우에는 자금이 들어와도 아무런 의미가 없죠. 이번 주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기간이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에 대량 투매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 받아버리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저를 후원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를 후원해주실 수 있는데 안상호님, 민리아님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히 민리아님은 2만원이나 후원해 주셨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